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뜰에 나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강에서부터 34강까지 30강에 걸쳐 문명사적인 변혁계에서 대체 불가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인 올바른 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간 소홀히 대했고 심지어는 무시까지 했던 이런 인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된 이유는 인성은 오랫동안에 걸쳐 함양되고 평생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명문 학교일수록 학업보다는 인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기업 등의 많은 회사에서도 직원 채용에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성취 역량을 주로 측정하여 선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본 인성이 돼 있으면 전문 영역은 언제든지 습득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성의 소중함은 디지털 시대일수록 더더욱 더 중요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강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간 이야기됐던 것을 종합 정리하여 6가지 정도 지금부터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언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격이나 일관된 태도, 그리고 행동 양식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평소에 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하는 것이 인성지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의 핵심이 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르고자 하는 항목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 습관 목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40여 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걸 지도해내기 위해서 실천 점검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거기다 기록하고 실천 여부를 또한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주기적인 피드백을 해 주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습관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고치고자 하는 행동 덕목, 행동 목록이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이것은 제가 예시로 적은 것입니다. 목표 세우기, 주말에 집안일 하기, 그리고 정리정돈하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인사하기, 게임 안 하기, 무절제한 TV 시청 안 하기, 자세히 기록하고 관찰하기,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자기가 실천 여부를 표시하고, 그리고 왜 실천이 안 됐는가는 본인도 반성을 하고 교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 본인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왜 안 되는가를 같이 공감하면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실천해서 한 결과 12월 말 학기 말이 됐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평소 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제언은
이제 가정에서 기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간도 가정교육이 잘된 집에서는 이런 품성교육,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학습에 관심이 많으면서 본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부모들이 대신해 주거나 혹은 방치해버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주 하찮은 인사지도, 위생지도, 청결지도, 약속 지키기, 아껴 쓰기 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가정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길러야 한다. 학교에서는 이 기초적인 기본 교육의 바탕 위에서 이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심화 인성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에서 이런 인성교육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돼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극복되면서 건전한 가족 공동체가 구축되고 항상 건강한 사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가 튼튼하게 되고 국가도 더욱더 미래가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른 인성을 함양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나 자녀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옛날과 달리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이런 행동 심리학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들의 지도에 한계가 있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변화하도록 조언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개 두 마리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너무나 개 두 마리를 늘 주변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 두 마리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개 두 마리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 이 개견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항상 고집이 세서 그건 고치기가 어려워, 혹은 저렇게 맨날 TV나 보고 게임만 하는데 뭐 공부를 하겠어? 라는 어떤 편견, 그리고 학교 같으면은 학교에서 바라보는 편견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계에 갇히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편견 없이 우리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과 대화와 래퍼 형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저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밝은 품성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학업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선입견도 마찬가지고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들의 변화는 말이 아니고 주변의 부모나 교사 그리고 어른들의 모범도의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된다.
아이들의 행동 변화는 어른들의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타자는 부모님, 형제, 선생님, 아이, 친구들, 어른들, 이러금 주변에 있는 친척들, 항상 바람직한 생활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이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여줄 때 아이들은, 학생들은 변화를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변화를 하고 그것을 몸에 배면서 그 가족 문화나 혹은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담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까 개 두 마리는 늘 버려야 되지만 소 두 마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는 소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소통을, 아이들과 이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영원히 내 아이들은 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모로서 존중해주고 대해주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하고 항상 생각이 달라.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가문이 빛나고 또한 부모님의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늘 소통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진동하고 또 바람직한 생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라는 것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치 있고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항상 소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 과는 관계없다,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다. 그건 참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 재능을 바탕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꿈꾸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은 다르더라도 과를 중심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 인생 목적에 따라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것이 소중한 것인데 주변의 생각에 따라서 거기에 시류에 편승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소신과 같은 두 마리 소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간직하면서 편견과 선입견, 자녀에 대한, 주변 아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항상 거둬야 됩니다.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개와 두 마리의 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진정한 아이들이 행동 위주를 바라면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언은 이제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인성 본론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는 단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일 거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재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튼튼한 인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 남과 더불어 해낼 수 있는 사회성과 배려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인성을 바탕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숙성, 배양하여 이 창의성이란 역량으로 승화하고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향상하도록 습관을 1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저식을 길러주어서 사회나 국가나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진 멋진 이 자녀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는 당연하게 개인의 기본적인 인성입니다. 최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래서 인격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드는 것, 이거 습관을 통해서 가는. 그 다음에 타인 배려하고 늘 협동을 하는 부분, 이런 것은 기본 인성 함양, 주로 제가 5강부터 14강까지 얘기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 이러한 인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의 가공 결합된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 이게 학습력과 창의력이 되겠죠. 학습력과 여하튼 창의력.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사회나 국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정신,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을 했을 때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현저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3분의 1로 학생 수가 줄여졌습니다. 전에는 100만 명, 1개 학년에 대체적으로 100만 명, 110만 명, 그런데 지금은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출산 아동이, 이렇게 초등학교 올해 1학년 들어갈 학생이 30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지금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정에서 소중하지만 사회나 국가에서도 소중한 인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나 부모의 힘만 가지고 안 되기에 국가나 사회 모두가 나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었죠. 한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나선다 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도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어른 세대와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 인성교육에 바르게 인성교육을 해서 바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가지런한 인격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성이 함양돼 있을 때 그러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 주변의 많은 정보들을 잘 자기 것으로 가공, 숙성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에서 끌어내서 어떻게든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튼튼한 인성을 기르는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소홀히 됐던 인성, 저 아이는 사람 인성은 좋아, 그러나 공부가 저렇게 못해서 되겠어 했고 훌륭한 인성 부분을 폄하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애 성격은 좋아라고 해서 너무나 무시했던 것이 인성이었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인성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이들의 지도에 뿌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으면서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35강까지 인성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학습 지도에 대해서는 한 50강부터 많게는 한 70강 정도로 제작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자기 학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